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죠. 돈, 건강,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이 네 가지를 노후 준비의 4대 정책 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돈과 일,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챙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대인 관계, 소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은지 부부간의 소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 인화인의 최지연 대표님 모시고 소통의 중요성,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네, 대표님 강의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네. 저는 50플러스 센터에서도 네. 주로 이제 추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금 50 플러스 센터가 있어서 아마 50이 넘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또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소통의 강의를 계속 해주시는 네네. 거죠. 특히 최근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네. 뭐 그것도 이렇게 소통의 문제점도 굉장히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어떠신가요? 저희 현장 분위기가. 제가 이제 부부와의 소통, 관계에 관련된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부와의 소통 강의 진행하겠어 그러면은 이제 한숨부터 막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여전히 로또다. 네. 진짜 평생 가도 안 맞는 사람인가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로또가 그런 의미. 네네. 평생 가도 안 맞는. 안 맞는, 진짜 안 맞는 사이, 뭐 이렇게 얘기도 로또다, 하시고, 로또. 예. 네, 로또 내가 사이. 왜 이 강의에 온 줄 아냐. 네. 내가 한 명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야지. 안 싸우니까 나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통을 피해서 나왔는데 소통 강의를 듣게 네, 되는 네, 네,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하네요. 실제 통계는 좀 어떤가요? 요즘 뭐 네. 이혼도 늘고 실제 그런 게 있나요? 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히나 부부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뭐 해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이혼 신청 수가 뭐 35%, 평균 한 35%가량이 높아졌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이혼 상담 신청 건수도 많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막 이혼까지 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실제적으로 이혼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상담 신청 건수는 많지만 네. 이제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 이유는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네. 너무 크다 보니 그걸 좀 참고 살아가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살아 이렇게 가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반대로 서로가 좀 노력하시면 좀 소통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죠?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는 네. 어떠세요? 좀 저는요. 네. 저는 소통을 열심히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계시는군요. 네, 왜냐면 계속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집에 네. 가면 맨날 얘기 뭐 오늘 있었던 얘기 하다 보니까 계속 들어줘야죠. 들어준다라는 거는 네. 이미 부부하고 대화가 잘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대화도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대화하면 그렇죠. 싸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얘기 안 한다 이런 분도 꽤 많으신데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집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년째 끊임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정도 안 들어줬으면 이제 좀 포기하고 안 할 만도 한다. 끊임없이 얘기를 걸어줘서 네. 저희는 소통이 그렇게 끊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죠. 많죠. 네. 예. 왜냐하면 음. 너무 다르니까. 음. 솔직히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배우자분하고 좀 비슷하신가요? 아까 제가 로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네. 안 맞는. 저도 마찬가지로. 네. 네,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네.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는 부부는 없다. 이렇게 네. 안 맞는 부부가 대부분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안 맞는 부부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잘 원활하게 지내는 부부의 특징을 보면 네. 다름을 그냥 인정하고 네. 그 인정하는 속에서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패턴이 있다고 하네요. 그 얘기는 힘들죠. 네. 그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말은 맞지. 네네네. 그냥 뭐 서로 다름과 맞아요. 틀림을 이해하고 네네. 서로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살고. 근데 사실 이해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 맞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네. 제가 저희 남편은 음악을 들을 때 차에서 드라이브 네네. 하면 음악을 들을 때 막 네. 쿵쿵쿵 이런 노래를 들어요. 네네, 근데 그쵸. 저는 좀 네. 조용한 노래를 듣고 싶고
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욱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예. 네. 좀 조용하게 좀 가면 안 돼? 막. 좀, 날도 이런데 친하고 좋잖아!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네. 막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더니 네. 어떤 분은 네. 부부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각자 누구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옆에는 이어폰 끼고 그러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런 방법밖에 없군요. 제가 보기에도 잘 지내는 부부들은 주로 뭐 노력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음. 노력은 저는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예. 같아요. 이제 부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음. 내가 진짜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네. 나를 잘 아는 거. 나로 인하여서 나의 이런 성격 때문에 나의 자녀가 또는 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힘들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뭐 제 얘기해서 그렇지만 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요. 그쵸. 그쵸. 다 알고 네, 계시겠지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집사람 얘기할 때 나 다 아는 거야. 음. 그 정도는 모르니?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머리가 좋다 보니까 반대로 감성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그쵸. 저도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저를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가 저를 이해 안 해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이해 못 받는 것도 이렇게 슬픈데 본인에 대해서 20년간 이해 못 받는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고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좀 관계를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네.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힘들 수 있겠구나를 모두 다 알게 되면 그 네. 가족은 진짜 잘 뭉치는 가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힘들 수 있구나. 있겠구나. 나도 문제가 있는 인간이구나. 예.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네. 또 내 마음도 좀 평온하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부부간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도 동반자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뭐 연인의 관계인 건 결혼하고 3년 만에 끝났고 그다음부터는 동반자의 관계를 가기 위해서 서로가 얼마나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누구나 아시는 얘기지만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니까 네. 그 부부간의 어쨌든 소통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할 때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 나눌 때 요거 하나 실천.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것. 따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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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음 먹고 부부가 여행을 갔어요. 네. 여행 가서 네. 맛있는 산채 비빔밥에 된장국을 먹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아내가 된장찌개를 딱 먹는 순간 약간 미간을 찌푸리면서 반찬이 너무 짜지 않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먹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네.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난. 네. 비난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밖에 나와서 하는 밥이 다 짜지 뭘. 당신은 너무 싱겁게 먹어서 탈이야. 응? 막 이러면 상대방을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당신이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뭐? 그딴 식?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기분 좋게 여행 갔다가 네. 이제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따라하기. 따라하기. 자, 너무 짜지 않아? 반찬이 너무 짜다. 이랬을 때 그냥 따라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짜네. 네, 짜네. 근데 나는 안 짜단 말이에요. 네. 나는 안 짜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난 안 짜다. 난 안 짜단 말이야. 난 괜찮은데. 근데 따라하래요, 강사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짜. 그냥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짜. 인정만. 힘들어. 여행은 역시 힘들어. 나오면 고생이야. 이러면 여행은 다 그렇지 뭐 이러지 마시고. 힘들구나. 딱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더 할 필요도 없고. 딱 더 말이 길어지는 순간 이제 또 거기서부터 이제 또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 그 정도지 힘들다 그래. 이럴 거면 방구석에서 있지 왜 나왔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거기까지만. TV 따라하기가 아니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말 하지 않는. 할 말한. 할 말한. 그러네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네, 하지 않는다. 그게 차라리 낫는 것 같아요. 괜히 비난을 했다가 네. 더 일을 키워가는 것보다는 공감까지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하면서 반응을 해주는 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써먹어봐야지. 네. 저도 그 말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아는데 쉽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짜 이게 참는 거. 근데 참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짜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표정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이해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짜고 너는 싱거울 수 있으니까.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아유, 한 번에 하긴 어렵죠. 영혼 없이 짜. 이러면 또 안 짜?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이제 트레이닝이 계속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소통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려워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소통법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콕 생활이 늘어났죠. 네. 근데 이 어떤 환경은 네. 어떻게 보면 은퇴 후의 삶하고 좀 비슷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네. 나의 남편 또는 아내가 계속 집에 있는 은퇴 후의 삶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하죠. 네. 첫 번째 방법은 네.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라. 각자의 공간 확보하라.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네. 강의 때는 어떤 답변을 많이 주시냐면 여러분들은 공간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네. 뭐 서재, 네. 안마 의자, 네. 또는 어떤 분 베란다 뭐 이렇게 어.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 아파트 어디에 있는 벤치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 공간은 내 공간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노터치 아. 방해하지 않는 걸로 하는 거죠. 공간을 먼저 가지고 일정한 분리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네. 규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오롯이 계속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갈등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는 이러고 싶고 누구는 이러고 싶고 그래서 그로 인해 싸우는 경우도 발생이 되니까 규칙을 네. 정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네. 그 들어보세요. 삼식이. 삼식이. 네. 삼식이. 삼식이. 세 번 밥. 저는 삼식이 아니고 네. 저는 삼식을 해줘요. 진짜 훌륭하시다 대표님. 그럼요. 네. 와. 왜냐면 제가 뭐 사랑해서 해준다 이거보다는 네. 제가 하는 게 더 속 편하니까. 아유 사랑하니까 그러신 네, 거죠. 네. 삼식이. 네. 삼식이 이게 굉장히 이제 은퇴 후 아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은퇴 네. 아내 증후군. 네. 그래서 이게 다 삼시세끼 챙기는 게 되게 힘들고요. 네. 이게 이제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자식이 오공하고 하다 보면은 네. 다섯 끼를 챙기는 경우가 맞아요.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내가 밥만 챙겨야 되는 사람이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아침, 점심, 저녁 네. 시간을 정해서 그때 같이 밥 먹는 거. 또 챙기지 아. 않게끔. 그래야지만 일하는 사람도 좀 덜하고요. 좀 짜증을 덜 낼 것이고 네. 밥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그런 규칙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라. 네.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저 집사람이 밥을 여러 번 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네네. 그래서 내가 그럼 딱 7시에 먹겠다. 7시에 없으면 차리지 마라.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게 좋은 게 만약에 네. 대표님 같은 네. 경우에 늦게 들어가는데 이미 밥을 차려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미처 전화를 못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내는 좀 짜증과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순간이 발생이 됐을 때 규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7시 전까지는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 라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다툼 좀 덜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 먹었으면 네가 설거지 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네. 네, 그래야지만 서로 이제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네. 영역을 확보할 수 있죠. 네. 부부간에 일정한 룰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사회나 기업이나 처음에 회사가 성장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어떤 그냥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걸로 되지만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서로 간에 룰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도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일정한 룰을 서로 만들어서 그걸 좀 지켜주면서 가면 오히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의 소통법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좋은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희 연금박사에서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소통, 그리고 여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최지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